한 달 생활비 430만 원.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과 맞먹는 돈이죠. 이 돈으로 여유롭게 생활하던 50대 가장이 은퇴 후 갑자기 월 17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 오시죠? 하지만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 50대 현역 시절 월 평균 431만 원을 지출하던 가계가 60대 은퇴 후에는 월 226만 원으로 지출이 거의 반토막 나는 이른바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국 은퇴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170만 원 수준이었고요. 물론 현역 시절처럼 소득이 많지 않으니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지출 역시 생각보다 크게 줄어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퇴직하면 당장 소득에 붙던 세금이나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줄어들죠. 또 한창 돈 들어가던 자녀 교육비 부담도 덜게 되고 혹시 주택담보대출 같은 큰 빚이 있었다면 퇴직금으로 일부 상환하면서 이자 부담도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위원은 50대 현역 시절에는 이런 비소비 지출, 즉 세금이나 대출 이자 같은 꼭 나가야 하는 돈이 전체 지출의 32%를 차지했지만 60대 은퇴 후에는 23%로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월 170만 원이라는 돈,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생활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개인이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24만 3천 원,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외에 약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77만 3천 원이었습니다. 만약 부부라면 최소 198만 7천 원, 적정 수준은 277만 원을 생각하고 계셨죠. 또 다른 조사기관의 2022년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부부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약 17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월 170만 원은 개인에게는 그럭저럭 적정 수준에 가깝지만 부부에게는 최소 생활비에 근접하거나 어쩌면 다소 빠듯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실 텐데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전체 평균 수급액이 월 62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체 가입자의 평균일 뿐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인 최소 노후 생활비 월 124만 3천 원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평균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부부 최소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소득원이 없다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생활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는 연금 한 푼 없이 수중에 남은 8천만 원으로 생활하는 66세 은퇴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고작 120만 원으로 생활하며 그야말로 극도의 절약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 170만 원 생활도 결코 쉽게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새는 구멍부터 찾는 것입니다. 매달 자신의 소비 패턴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지출, 특히 외식이나 습관적인 취미활동 비용부터 과감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70% 내에서만 생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전직 교사 김민준 씨는 은퇴 후 수입의 30%는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 70% 안에서 생활하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가 최고의 재테크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의료비 지출이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쓰는 돈보다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규칙적인 운동, 예를 들어 매일 꾸준히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절감입니다. 한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한국 은퇴자 자산의 무려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넓은 집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 현재 사는 집보다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는 이른바 주택 다운사이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60대 부부는 서울의 42평 아파트에서 같은 지역 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거기서 남은 목돈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해서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귀촌을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는 환상과 현실이 공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한 방송에서는 전북으로 귀촌한 이선영 씨 사례처럼 서울에서 월 160만 원을 지출하던 생활이 귀촌 후 월 7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자가용을 파는 등의 노력이 주요했죠. 하지만 다른 사례를 보면 전남 장성으로 귀촌한 한 부부의 월 생활비는 약 210만 원으로 주택 유지 보수비, 차량 유지비,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 왕복 비용 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 도시 생활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면 식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현실과는 다를 수 있고 마트나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차량 유지가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골 생활은 무조건 저렴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환상은 버리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활용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점심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동교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활비를 아끼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각종 할인 혜택, 예를 들어 통신비 할인이나 교통비 우대 등을 꼼꼼히 챙기는 정보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 주로 주택의 과세표 준액이 3억 원 정도라면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약 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5억 원이라면 약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월 170만 원이라는 빠듯한 생활비에서 이 정도의 고정 지출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 43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의 변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느냐, 그리고 변화된 현실에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느냐입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서도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은퇴 후 소득 격차가 월 525만 원과 101만 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즉시 나의 현재 재정 상황과 예상되는 은퇴 후 소득, 즉 국민연금, 개인연금, IRP 계좌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숫자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과감히 정리하고 특히 주거비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셋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한 최고의 노후 대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주택 다운사이징이나 신중한 귀촌 고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 활용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미래는 가만히 앉아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월 17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절약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